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관광공사 채용 담당자 김다정입니다. 오늘 한국관광공사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한국관광공사 저희 기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먼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에 서울에서 강원도 원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원주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그 외에도 10개의 국내 지사, 33개의 해외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강원도 원주 본사로, 그러니까 원주로 이전하기 이전에 서울에 있는 종강역 근처에 서울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서울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하이커라는 한국관광홍보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국내 관광을 촉진하고, 외래 관광객들의 방안을 확대하고, 관광 산업 경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소개하고 이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한국 관광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런 다양한 자원, 명소, 음식, 문화,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까지 다양한 자원을 활용을 해서 한국을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지사에서 오징어 게임을 컨셉을 가지고 오징어 게임과 함께하는 한국 여행이라는 행사를 타임스퀘어에서 진행을 하였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지사에서는 여행 박람회를 열어서 저희 여행사, 리조트, 그리고 항공사 등이 참가를 해서 현지 분들에게 한류 컨텐츠를 홍보를 하고 한국 여행 상담 등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 몽골의 울란바토르 지사에서는 한국 문화주간이라고 해서 행사를 열어서 윷놀이나 제기차기, 구슬치기 같은 한국의 전통 그런 놀이를 문화 콘텐츠 그리고 이벤트 등을 진행을 하면서 한국을 소개를 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마이스 등과 연계를 해서 국제 행사 개최주로서 그리고 컨벤션 등 그런 국제 회의 개최주로서 매력적인 그런 한국의 매력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국내 관광 활성화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1330 관광 안내 전화를 통해서 관광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여행 가는 달 그리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여행 문화 캠페인을 진행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여행 가는 분위기를 확산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추천 가볼 만한 곳, 한국 관광 백선, 그리고 무장애 여행 관광지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발굴을 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서비스 품질 개선과 우수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한국 관광 품질 인증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숙소나 쇼핑 그리고 앞으로는 음식점 등도 확대할 예정인데 관광공사에서 인증을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여행 정보를 알려드리는 여행 코코, 여행 코스, 맛집, 관광지 등 관광 정보 제공을 통해서 방문자들이 좀 더 편리하고 행복한 관광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관광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관광공사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상입니다. 한국 관광 미래를 열정적으로 기획하고 관광의 흐름을 주도하는 도전적인 사람,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변화에 유연하며 관광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 도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공감적 소통과 개방형 협력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
국제적 감각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한국 관광 전문가. 그래서 열정, 혁신, 소통, 전문성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국관광공사와 맞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 채용 규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도 채용 공고 기준입니다. 또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올해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22년도 공고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가 20명에서 30명대를 채용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29명을 채용을 하였는데 올해도 이제 비슷한 규모에서 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반과 전문 부분으로 나누어 채용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전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각 저희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그 전문 인력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수를 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문은 IT 데이터 직렬을 채용을 하였고요. 일반 부분은 이제 일반 장애인 취업 지원자를 이렇게 나눠서 채용을 하였습니다. 관광공사는 강원도로 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전 지역 인재, 이제 강원권에서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30%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 목표제라 함은 그 필기나 면접 등 각 전형 단계별 합격 인원에서 강원 지역 인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 미만일 경우에 이제 추가로 합격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5명 이하 채용 부분은 제외가 되는데요. 그러면 22년도 공고 기준으로는 일반 부분에서 강원 그 채용 목표제를 실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 일정입니다. 이것도 2022년도 기준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올해도 비슷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가 아마 이제 한 3월에서 4월 중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다만 채용 공고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사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전에 사전 공고가 나갈 예정이오니 그 부분은 저희 사이트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용 공고가 나가고 그리고 서류 전형 그리고 필기 전형이 4월 달에 진행이 됐고요. 1, 2차 면접이 5월 달에 진행이 돼서 최종 5월 30일 날 합격자가 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도 비슷한 일정으로 크게 다르지 않게 이제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전형 내용입니다.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2차 면접 전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은 이제 적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부 심사를 하면 저희 지원 자격이 일반이나 전문 부분별로 지원 자격이 있을 텐데 지원 자격을 만족하면 모두 다 합격하는 구조입니다. 필기 전형의 경우에는 일반은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직무 능력 평가를 1대1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경영과 경제학 중에 택일하셔서 보실 수 있고요. 전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따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전문의 부분에 해당하는 과목을 시험을 보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에서 6배수를 선정을 해서 이 6배수라 함은 최종 합격 인원의 6배수입니다. 최종 합격 인원의 6배수를 이제 선정을 해서 1차 면접 전형을 치르게 되십니다. 일반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 면접, 외국어 면접이 7대3의 비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저희 지원 자격이 그 전에는 영어만 가능했다면 작년부터는 영어, 1어, 중국어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면접도 지원 자격에 맞게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전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무 능력 면접과 기술 면접을 7대3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 면접도 작년에 이제 새롭게 신설이 되었는데요. 기술 면접은 이 전문 부분에서 좀 더 그 전문 지식을 평가하는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전형에서 최종 합격 인원의 3배수가 선정이 돼서 2차 면접 전형을 보게 되고 2차 면접 전형은 이제 역량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제 범위는 이제 직업기초 능력 평가의 경우에 저희 공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이 네 가지 과목을 보고 있습니다. 직무 능력 평가 같은 경우에 일반은 경영학이나 경제학 중에서 아래 그 출제 범위를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IT 직렬 경우에 작년엔 전산학,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 통계 이렇게 출제 범위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대 사항 같은 경우에 가장 또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우대 대상을 보면 다양한 가점 사항들이 있는데 이 모든 가점을 합산해서 적용을 한 건 아니고 가장 유리한 한 개를 적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대 대상으로 이전 지역 인재, 비수도권 지역 인재, 사회형평적 인재, 장애인 고졸 인재, 그리고 복수 외국어, 관광 전공자, 한국사, 그리고 청년 인턴, 그리고 관련 자격증 보유자, 전공 학위 보유자 이런 부분을 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복수 외국어 능통자로 본인이 3%의 가점이 있고 이제 K2 청년 인턴으로 1%의 가점이 있을 경우에 총 4%의 가점을 가져가는 건 아니고 유리한 3%, 복수 외국어 능통자 3%의 가점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경험이 관광공사 입사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이어서 따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계량화되는 정말 점수로 들어가는 경험은 KTO 청년 인턴입니다. 근데 KTO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기 시험에서 1%의 가점이 되기도 하고 청년 인턴을 함으로써 직무 능력도 함양하고 공사의 그런 조직 문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꼭 KTO 청년 인턴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어떤 직무 능력을 함양하고 관광공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업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경험이든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입사원분인데요. IT나 데이터를 전공하신 분 그쪽 직렬 같은 경우에는 학부나 이제 학부 등에서 다양한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좀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시고 이걸 자기소개서나 그런 면접에서 풀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공사 TV에 이제 달려있는 모든 댓글을 직접 다 모니터링을 하시고 면접 자기소개서에서도 이제 쓰셨고 면접에서도 본인의 어떤 그 모니터링 했던 데이터 분석을 했던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데이터 분석 능력과 그리고 관광공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꼭 이런 이제 IT 데이터 쪽 아니고 일반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기도 하고 이제 학교 생활도 하실 텐데요. 그때 자신의 어떤 역량을 엑셀이라든지 한글이라든지 이런 사무 행정 그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역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경험이든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외에도 관광공사나 관광업계에 대한 그런 관심과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경험이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여기 화면은 공사에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는 사이트와 그다음 블로그 그리고 SN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블로그 화면인데 블로그 보시면 공사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서포터즈나 이벤트 같은 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참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간단하게 저희 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채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좀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네, 질문해 주십시오. 마이크 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 일반 전형에서 면접 부분은 어떤 항목들이 주로 평가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면접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죠. 네, 우선 저희가 면접을
면접을 보면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있는데요. 이제 직무 능력 면접은 주로 물론 매년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발표 면접으로 보통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광공사이다 보니까 이제 관광 업계에 관련된 그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꼭 관광 업계에 대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그때 그 시기에 좀 현안이 되어 있는 사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인이 이렇게 추첨을 해서 직접 뽑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정해져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관광 업계나 그때 그런 현안에 대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저 혹시 면접에서 외국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랑 영어 면접을 볼 경우에 어느 수준까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방금 외국어 면접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외국어 면접은 매년 조금씩 그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과거에 했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예를 좀 말씀드리면 어떤 아티클, 어떤 기사, 해당 외국어,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해당 외국어로 된 그런 기사를 이제 제공을 하고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실 시간을 드리고 이제 서머리나 아니면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하고요. 그다음 꼭 그 관련 기사 아니더라도 다른 아무래도 한국 관광공사이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누구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어떤 여행지를 소개한다면 어떤 곳을 소개하고 싶으세요? 라는 그런 일반적인 다른 질문들을 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해외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외 지사에서 입사하신 이후에 이제 저희가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원하면 이제 어떤 해외 지사에 가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서 선발을 해서 나가는 그런 공모제로 진행을 현재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해외 지사에서 해외 현지에서 현지 직원들과 그 업계 그런 파트너들과 일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준을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해외 지사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나가는 인원이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가 지금 한 33개 해외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 지사마다 저희가 2인 지사도 있고 3인 지사도 있어요. 그래서 2명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3명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나가게 되면 기본 이제 3년 정도 근무를 하시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원주 본사 외에도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본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국내 안에서 발령 같은 건 어떻게 나눠지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네. 이제 국내 제가 방금 해외 지사 공모를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 지사도 저희가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지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이제 한번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기본이 2년이시고 본인이 원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상황에 따라서 연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국내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각 지사별로 좀 인원은 좀 다르긴 하는데 좀 상이하긴 하지만 그것도 공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해외 지사나 국내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 때 바로 신청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입사하시고 나서 좀 소정의 몇 년 이후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해외 지사 관련해서
혹시 입사 시에 넣었던 복수 외국어 능력하고도 연관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해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신청을 하실 때 외국어 점수를 신청을 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꼭 입사 때는 없었지만 들어오셔서 예를 들어서 입사 때는 영어로 입사를 하셨지만 들어오셔서 뭐 일본어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때 일본어 점수가 있다고 하시면은 또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저희가 좀 더 오픈해서 꼭 해당 외국어 직렬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외국어를 좀 오픈해서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꼭 지원했을 때 입사했을 때 외국어 외에도 본인이 회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은 다른 지사에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공사에서는 저희가 뭐 외국어라든지 직무 능력 함양을 위한 그런 교육 기회는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들어오셔서 원하는 만큼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 인턴 채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부스에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인턴 중에 신입사원 채용에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 우대 가점이라든지 자기소개서 내용에 이제 넣는 거 말고 경험 사항으로 넣을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번 인턴으로 지원을 하셔서 인턴으로 일하시게 된 이후에 올해 채용에 지원을 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가 가점 같은 경우는 인턴을 수료한 분들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점 대상은 되진 않겠지만 그런 경험 사항으로는 넣어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복수 외국어 능통자 관련해서 그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수 외국어 그 점수 기준 말씀하시는 네, 뭐 걸까요? 중국어 같은 경우는 HSK 6급 이상이다, 뭐 네네. 토익은 900점 이상이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우선은 이제 2022년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2023년도는 그때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지만 2020년도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 8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중국어는 HSK 5급 180점 이상, 그리고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JPT 800점이나 JLPT 1급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만약에 지원 자격을 영어로 점수를 냈으면 일본어나 중국어 점수가 있으면 그게 복수 외국어로 인정이 되십니다. 네, 저희 한 5분 정도 좀 더 시간이 있는데 또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해외 지사의 경우에 네. 그 숙소나 뭐 활동 지원비 같은 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하고 그 장애인 같은 경우에 제한 경쟁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해외지사 근무할 경우에 이제 숙소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해외지사 근무자에게는 이제 주재비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 지원 받으실 수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렇게 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작년에는 4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에 장애인 부문에 직접 지원을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일반 부문으로 하시게 되면 그때 가점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채용 인원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필기 합격자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기 경쟁들. 네. 지금 경쟁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작년 전체 경쟁률은 150대 1 정도 됐었습니다. 네. 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혹시 필기 전형 합격 점수가 합격 컷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근데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절대 평가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상대 평가로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좀 매년 좀 달라지고 또 부문별로 다 달라가지고 여기서 뭔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2차 역량 면접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중점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제 2차 역량 면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조직에서 저희 기관에서 함께 할 그런 직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직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다음 적응 능력이라든지 일반 인성 등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네. 없다면 이것으로 한국관광공사의 채용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질문 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1층에서 저희 홍보부스 운영하고 있는데 따로 기념품 드릴 테니까 한번 오시고요. 네. 그리고 관광공사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